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새로운 난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대로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핵심 부역자입니다. 지난 2014년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된 뒤 올 들어 결국 골마 터질 때까지 황 총리는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방패막이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의 행태를 연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황교안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은 고향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황 총리가 이번 국정농단에 대해서 몰랐다면 무능력이고 알았다면 공범입니다. 무능력자이거나 범죄자인 황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각 수사를 받아야 될 부역 세력의 핵심이라고. 2014년 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내용이 찌라시 수준이라며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그 선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대통령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저희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증거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일체 성역 불가침입니까? 국무위원 자격으로서 대통령 말씀이 잘못됐다. 수사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법무장관의 태도 아닌가요?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지휘했고 검찰은 문건 유출자들만 처벌한 채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책무는 검찰을 잘 지휘해서 이 사안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것, 그에 상응한 또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 국회 등에서 비선 실세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라 요구했지만 황교안 총리는 같은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결론이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건 유출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최모 경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공개된 유서에는 청와대에 회유나 강압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제 청와대 회유는 없었다는 답변은 거짓말 아닙니까? 없었다고 보고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사는 저희 검찰에서 했습니다. 전혀 회유나 강압행위 없었다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근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덮었다면 당시 수사팀뿐만 아니라 황교안 총리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가 불거지며 비선 실세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황교안은 이번에는 총리로서 또다시 박근혜 호위무사로 나섰습니다. 근데 일개 민간인 최순실 씨가 관련된 이 미르 재단이 어떻게 486억이 모금됩니까? 이게 의심의 소지가 없습니까? 이걸 보면? 모금이 된 것 가지고 의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사실 확인조차 거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기부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이 아닌 것도 여러 가지가 왜곡되거나 과장돼 가지고 퍼지는데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것을 공직자들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에게 비선 실세를 아냐며 역으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의원님은 최순실을 압니까? 들어서 알고 있죠. 들어서.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 총리하고 같습니까? 그러나 뻣뻣한 그의 태도는 이번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총리실 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된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 앞에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는 황교안 총리의 태도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국정농단이 벌어져 안타깝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 그가 탄핵안 가결 이후 6개월, 탄핵 이후 대선까지 2개월, 최대 8개월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국민은 동의할 수 있을까요? 황교안 총리 내각을 인정하겠어요? 그럼 황교안 총리 하면은 야당 가만히 있겠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황 총리가 현명한 판단을 할 줄 안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력한 법무부 장관 또 총리로서 과연 권한대행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 황교안 총리는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공안 통치의 상징입니다.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서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공개적으로 거부해 무산시켰습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악용해 축소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혼외자 의혹 보도를 빌미로 최 총장의 감찰을 지시하면서 검찰총장 교체를 주도했습니다. 철저히 정치 검찰로서 대통령에게 부역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크죠. 김병준 씨가 후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황교안의 공직자 생활도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혼선을 틈타 총리 황교안은 슬금슬금 대통령 대행의 자리까지 넘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뉴스타파 연다입니다.